벡터에 대해서 두 벡터 합의 크기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방법. 이거는 형태가, 물어보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좀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가 수업할 때 다뤘었습니다. 뭐 요 값을 S라고 하면 저 S 값을 볼 때 제 1순위는 중점이었어요. 즉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였습니다. OA, OB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배, O에서 AB의 중점까지 거리의 2배로 바뀌죠. 그러니까 일단 두 점 사이 거리로 바뀌어요. 합 벡터의 크기면. 다음 이 문제는 요 방법은 문제가 아니고 A와 B의 중점의 자취를 구할 수 있다. 비교적 쉽게.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점의 자취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다루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4분원이었기 때문에 중점을 찾는 게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요건 적용하기 조금 힘들고요. 두 번째,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있는 플러스를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역벡터 이용해서요. 그럼 얘가 OA, 뭐 이거는 둘 중에 뭐를 역벡터 취할까는 보고 편한 걸로 하시면 돼. 이렇게 둡니다. 그럼 얘가 두 벡터의 종점 A와 B' 사이의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B'은 무슨 이동을 하는 거다? 이동으로 치면 대칭 이동이죠. 점 B를 시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죠. 그래서 위에 거랑 마찬가지, 위에 거도 O와 M 사이 거리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곱을 해서 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O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O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OA 내적 OB. 얘는 항이 3개로 늘어납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일 쉬운 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을 때야? 크기가 일정하면 제일 편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좌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색깔 이렇게 넣어놨듯이 얘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저걸 좋아하게 된 계기는 우리 기출문제 중에 타원이 있고 뭐 2-2입니다. 그림은 없었어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타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 더하기 OF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이때 P, F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이게 되게 오래전 기출문제고 3점짜리입니다. 근데 3점짜리인데 제 기억으로도 되게 처음에 풀 때 어려웠고요. 학생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자께서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3점이었어. 왜? OF 벡터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OF 프라임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게 OP 마이너스 OF 프라임 되면서 두 종점 사이 거리. 실제로 F 프라임 P 벡터의 크기인데 의미적으로 이게 크기면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P와 F 프라임 사이 거리가 1. 그럼 얘는 정의에 따라서 두 개 더한 게 4니까 3이었거든요. 그 다음 그거 이후에 이 문제 원이 4개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원 위의 점 P와 요 원 위에 있는 점 Q 그리고 요 두 원이 접하는 점 A에 대해서
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자 문제도 있었어요. 이때도 AP를 제가 넘겨서 마이너스 AP 프라임 플러스 AQ로 바꾸면 P 프라임과 Q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P 프라임이 요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원을 촥 넘기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붙죠. 그 다음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원 위의 점 P 프라임과 원 위의 점 Q이니까 거리의 최대값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제일 멀리서 만나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요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기 때문에 1, 2, 3, 4, 5, 6 최대값 6 이렇게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이걸 3D에서도 써봤습니다. 120도만큼 벌어져 있는 두 평면 위에 한 점, 교선 위에 한 점에서 접하는 원 두 개가 있고 중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점 P라고 하고요. A였던가? 여기에 P, 여기 Q가 있을 때 역시 이거였어요. AP 더하기 AQ 최대 최소값.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P 프라임 플러스 AQ로 바꿔서 P 프라임과 Q 사이의 거리. 네, P 프라임은 요 원뿔 자체를 A에 대해서 대칭 탁 시키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원뿔이 그려지게 되는데 원뿔이라는 도형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모선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길이로 하는 큰 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구에서 요 원 그리고 요 원 사이에 두 점 사이 거리이니까 요 둘 사이 거리가 최소고 그 다음 이렇게 지름이 최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증거 자료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 있어요. 예,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오면 좀 써먹으셨으면 해서 했었던 방법들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저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깨닫기는 요거부터였거든요. 마이너스 딱 바꾸니까 너무 쉽게 풀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은데 그래서 계속 써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유용했고요. 처음에 꽤 어려웠는데 와우 좋은데?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18번을 딱 보는 순간 헉 나왔다. 예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와 이거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거였죠. OP 더하기 OQ. 뭐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요. 제가 현장에서 바로 딱 보자마자 생각이 났던 건 플러스인데 중점 힘들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어. 얘와 얘의 중점?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치면 P와 Q의 중점 쉽게 보이시나요? 저도 안 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점은 Q가. 그럼 두 번째는 하나를 넘기자. 근데 P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넘긴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Q를 O에 대해서 역벡터, 즉 대칭이동하겠다 하는 게 너무 쉽잖아. 오케이. 그래서 Q를 넘겨보자. Q를 넘기게 되면 이쪽 3, 4분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4분원 위에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넘긴 이유가 저 P와 Q' 사이 거리로 바꾼 다음에 이거의 최대값이 5이잖아요. 오케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P 어디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거리 최대 언제죠? 아까도 했었지. 요 문제 풀 때 했었죠. 중심 지날 때잖아. 노란색 분필 어디 간 거지? 네, 그래서 중심을 연결하네. 이 길이가
5가 되어라. 이면 얘 반지름 3이니까 2. 요거 1이야. 오케이.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A 값이겠구나. 그런데 A가 여러 개 A 값들의 곱을 구하래요. 더 있다는 얘기지. 자, 만약에 이런 점이라면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중심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중심을 연결해서 안 되는 곳이 존재하죠.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중심 연결하면 없어요, 원이. 그쵸?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A가 음수일 때는 다르게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 제일 먼 거 어디냐?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가 제일 멀죠? 여기가 제일 멀죠. 제가 오늘 혹시나 싶어가지고 1학년 학생들한테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최대야라고 물어봤더니 다 여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바꾸겠다라고 바꿔놓고 보면 요 점을 찍어서 거리가 5 되는 곳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게다가 숫자도 되게 딱 푸는 순간 나 맞게 풀었어 느낌이 팍 오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얼마지? 4잖아. 이게 5면 이게 얼마 돼요? 3이죠. 3, 4, 5. 여기가 3이니까 좌표 A는 마이너스 3. 실제 제가 처음 푸른 그 시험지에도 보면 그냥 이 그림밖에 없어요. 수식 한 개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안에 답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데 그거지. 과연 학생들이 이 선택을 그 순간에 18번에서 떠올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연습들은 많이 했지만 과연 떠올릴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별로 못 떠올리셨을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최근 경험 중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네. 두 번째는 30번인데 역함수라는 건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일종의 부분 역함수구나 라는 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부분 역함수는 수능에서 21번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3차 함수에 대해서 y는 t와의 교점 x 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f였던가? 순서는 좀 바꿨을 수도 있는데 gt 이렇게 주고요. 새로운 함수 ht라는 걸 t에다가 gt 빼기 ft 직사각형의 넓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주고 h' 얼마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요게 gt와 ft라는 게 요 함수에 대해서 구간을 이렇게 나눈다면 첫 번째 함수를 라지 f1x 여기 세 번째 함수를 라지 f2x 이렇게 뒀을 때 이 ft가 f에다가 대입했더니 t가 되는 함수잖아요. f에다 대입했더니 t가 되는 함수. 이런 게 이제 역함수 되죠. 역함수. 그래서 스몰 ft가 f1의 역함수 t. 그 다음 gt가 f2에 대해서 역함수 t이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역함수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하시는 게. 그런데 여기서 역함수 개념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요 미분계수에 대해서 역함수 유문법 쓰는 것들 이게 학습이 되어 계셨고 그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30번을 읽는 순간 표현이 살짝 거시기 하긴 해요. n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함수구나. t와의 교점이니까 역함수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 역함수라는 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인하대학교인가? 교수님께서 제시문에 대학교로서 제시문에 쓰신 표현이에요. 근데 이름 정말 잘 정하신 것 같아. 3차 함수 역함수 없잖아요.
증가함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의역을 이렇게 극값을 기준으로 잘라서 새로운 함수라고 두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것도 y값도 1부터 14까지 제한했거든요. 그러면 각 구간별로 역함수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는 이거 역함수, 특히 부분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다음 두 번째 역함수 정적분인데 2014학년도 예비 시행 변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간 뭐 이렇게던가. 그 다음에 주기가 2인 주기함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디귿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1부터 3까지 x 절대값 f'의 x dx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얼마냐, 뭐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4였던 것 같은데 요 적분 표현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자라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하고 싶어서 지금 기출문제 예를 지금 다 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기출에 거의 진짜 다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x에다 f'x, 이거 절대값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고 x에다 f'x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번뜩 드는 생각은 부분 적분이죠. f' 곱하기 x니까 이걸 뭐하고? 적분하고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분 적분인데 이게 두 번째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역함수 정적분.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에요. 네. 이거는 뭐 참고로 함수를 생각할 때 복잡한 함수는 실제 수능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든요. 아주 복잡한 함수는. 자, 함수 y는 fx 이렇게 또 합시다. 저 함수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1, 4분면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곱하기 f'x dx 이게 뭘까? 일단 적분 범위가 x에 대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 형태 있죠. x, f'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적분이 아니고 요 넓이가 돼요. 이걸 i라고 하면 이게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넓이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데요? 뭐 수식으로 보이고 싶으면 x에다가 gx, f 인버스를 치환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저거 의미적으로 보자면 f'x dx 우리가 치환 적분할 때 f'x dx가 y가 fx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죠? dy 되지. y는 fx에 대해서 f'x dx가 dy죠. 그치? 그러면 x 곱하기 dy예요. x dy. 무슨 뜻이에요? 어딘가 이 사이에 x가 있어. 그때 여기가 fx일 거고요. y. dy라고 하면 이 미분과 적분 단원에서 조금 변하는 양이잖아요. 살짝 변하는 게 dy거든요. 그러니까 y 값이 살짝 변하는 거니까 요만큼 변한 이렇게 돼. 그러면 x 곱하기 dy 하게 되면 이거 되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요 바 직사각형의 넓이가 x dy 되고 그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즉 x 값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사각형을 다 더하세요. 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역함수 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주셨던 표현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급수와 정적분 파트에서도 제가 요거로 바꿀 수 있는 문제, 수능 기출 문제 하나 있거든요. 정말 멋졌던. 그것도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저 친구는 지금 함수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fx가 감소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x 곱하기 f'x dx. 똑같이 여기에서 y축의 수선발, 여기에서 y축의 수선발, 그 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자, 요 면적을 a라고 한다면 이때는 f'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f가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 넓이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기출 문제는 이 함수를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네. 이거 잘못됐는데? 1-x제곱인가? 수식이 맞나 모르겠다. 아마 적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쪽은 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주기가 2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1부터 3까지 x, f'x, dx인데 f'에 뭐 붙어 있죠? 절대값 붙어 있지. 절대값 붙이면 함수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부호까지 포함하는 넓이잖아요. 근데 절대값 붙이면 그냥 뭐가 돼요? 그냥 넓이가 되어버리지. 따라서 1부터 3까지 함수가 이렇게 변해가는 동안 x, f'이니까 x축 넓이가 아니고 뭐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x값이 변하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이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이니까 여기 녹색 파트. 그 다음 두 번째 2부터 3까지 x가 변하면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요 조각의 넓이. 저 파란색, 아니 녹색과 보라색을 더한 게 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이죠? 이 녹색 넓이나 요게 이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요렇게 만든 넓이나 어떻다? 같지? 그러면 보라색 더하기 녹색 하게 되면 전체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 나와서 넓이 4.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였고요. 우리 30번 문제로 가보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거의 연장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보세요. 이게 a에서 b까지 x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x dx라고 합시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근데 함수 f를 뭐로 바꿨지? f 인버스로 바꿨죠. 그렇지. 우리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 이 선생이 역함수가 나오면 뭘 하더라? 제가 역함수 나오면 뭐 하죠? 그죠? 축을 바꾸죠. 축을 바꿔버리지. 예. 요걸 x, 요걸 y로 바꾸죠. 그러면 이거 곡선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은 곡선 그대로가 뭐로 바뀌냐면 노란색
상에서는 F 인버스 X 되거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게 아까 뭐였지? 요런 형태로 요 F 인버스 X에 대해서 X의 프라임 적분하게 되면 X 범위가 A에서 B까지입니다. X 범위가. 그럼 X 범위 여기서 A에서 B까지일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맞지만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 적분이 아니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X, F, 인버스 X, DX라는 건 결국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원래 함수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 대칭인 부분 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면 똑같이 이 넓이인데 이 친구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적분값이 뭐가 되죠? 이게 K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K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K, 마이너스 K 두 개 더하면 제로. 두 개 더하면 제로.